행정사 1차, 2차, 1차는 다 합격하셨잖아요. 그죠? 2차, 열흘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론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1세트를 이 전범위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 문제, 핵심 이론 문제, 출제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거를 전범위 학습에서 섞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이요. 자, 관인의 등록, 재등록에 대해 설명하시. 이거 뭡니까? 출제됐던 문제들이죠. 이건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관인의 등록이요. 등록 써야겠죠. 그럼 재등록. 그렇죠? 관인의 개념, 관인의 개념부터 써야 돼요. 그럼 재등록 사유요. 일단 관인이란 도장이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자 누가 어디에서 정부기관에서 자 어디에 공식 문서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죠. 인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이 있고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통틀어 관이라고 합니다. 청인과 직인을 통틀어 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재등록이요. 관인의 등록. 각급 행정기관은요. 관인의 등록, 재등록. 관인의 인형을 해당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의 그리고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형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등록, 재등록해야죠.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에 신청,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재등록 사유요. 첫째, 자, 행정기관이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다시 파야겠죠? 그 다음에 기존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역시 다시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 마찬가지죠.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리고요 그 밖에 관인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해야겠죠. 관인 대장에 그죠? 행정기관의 관인 대장에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형 같은 경우는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에 등록합니다. 네, 관인의 등록, 재등록 고요. 국민제한 개념, 네, 국민제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고 제출, 접수 절차요. 국민제한의 제출, 접수 절차. 제출, 국민제한의 접수 절차 나눠가지고 확인해야겠죠. 우선 국민제한의 개념이요. 자, 국민제한은 그렇죠?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뭡니까?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이에요. 어디에 해당하지 아니하냐면 일단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이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 환기나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제출 접수 절차. 제안의 제출은요. 대상은
누가? 모든 국민이. 제한 내용의 소관 기관의 장이 국민 제안 제출할 수 있죠. 국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국민이 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 에게 국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요, 국민 제안서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이 있어요, 별도로. 네. 증명 자료, 실물 등이요. 자, 국민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 설계도나 도안, 사진 등 국민 제안의 내용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하죠. 자,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 제안이요. 자, 둘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 제안 제출하는 경우 국민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죠. 자,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 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 표시해가지고 공동 제안자가 이 두 명인 경우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정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행정기관 소관 업무 관련 국민 제안이요. 자, 둘 이상의 행정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 제안의 경우 국민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국민 제안의 접수 절차요. 일단 접수를 하고요. 국민 제안 접수. 그러면 그 접수증 발급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자, 제출된 국민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죠. 그러면 국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요, 국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우편, 팩스,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 통해서 국민 제안 접수하였을 때는요, 국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다음 보완 요청이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접수 우선주의입니다. 선접수 우선주의. 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제안 중에 내용이 같은 국민 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국민 제안이 우선합니다. 반려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반려할 때는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한다. 자, 민원으로 접수할 민원 처리 절차에 처리할 수 있어요.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의 이송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제출된 국민 제안에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이송 사유를 밝혀서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 그 상황 공개. 자, 행정기관 장은요, 국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뭐합니까? 국민 제안의 접수,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 국민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복합민원이요. 복합민원 처리 방법. 자, 복합민원 개념이요. 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념 적어봐야죠. 복합민원. 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 번령, 훈령, 예, 고 등에 의하여 분, 예고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허인, 승인, 허인승, 그죠? 추협, 협조, 추천 협조 또는 확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 예고 등에 의해서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인승, 추협, 확, 그죠? 허인승, 허가인가 승인, 추천협조 확인, 그죠? 추협, 확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합니다. 복합 민원의 처리요. 처리 문제. 첫째, 민원.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복합 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해야죠. 그 부서로 하여금, 그죠? 관계기관,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차 나온 대로 민원 문서의 일괄 처리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복합 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자, 지정된 처리 주무 부서에서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죠. 한꺼번에. 그 다음에 민원 종류 등. 자, 민원 편람 수록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자, 행정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복합 민원의 종류와 접수, 방법, 구비, 서류, 처리 기간 및 처리 절차 등을 미리 정해서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요. 민원 편람의 일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복합 민원의 처리 유형 세 가지죠. 대표적으로 의제 처리, 창구 일원화, 그 다음에 개별 처리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제 처리요. 자, 어떠한, 그죠?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그러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복합 민원 처리 유형은요,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 처리 유형은. 근데 통상 자, 행정적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복합 민원 처리 시 사용하는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창구 일원화죠. 다음 창구 일원화요. 일단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고요.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 그죠? 주된 인허가 어떤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요. 주무 부서에서 자,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이런 제도를 창구 일원화. 물론 개별 처리 가능하죠. 주된 인허가 관련된 인허가들을 민원인들이 각각 신청 접수해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의제 처리는 핵심만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그러면 주된 인허가 받으면요.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간주하여 처리한다. 그게 의제 처리예요. 그래서 복합 민원 처리 방법 네, 중요합니다. 개념이랑 처리 유형. 네. 기억 안 나면 요 목차라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목차라도. 네. 개념. 그렇죠?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 자, 서식. 다 기출이죠,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거는 방금 봤던 문제고. 행정기관,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네, 정책 연구. 예, 겹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패스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먼저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에 관해서 약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서식의 개념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것도 기출된 문제죠. 서식이란 것은 자,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 행정상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죠? 도안한 일정한 형식이나 또는 그 업무 용지를 말합니다. 서식의 종류예요. 첫째, 법령 서식이요. 법률이나 대통령령, 자,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등. 자, 법령에서 정한 서식이요. 이게 법령 서식이에요. 일반 서식이요. 일단 서식 자체는 자, 말씀드렸지만 개념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업무 관련해서 행정상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형식 업무 용지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업무의 그 신속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서식,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일반 서식이요. 그 외 모든 서식을 말하고 서식을 승인을 일단 해야겠죠. 승인 기간이요.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이겠죠. 장관이 있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은 자,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재개정하는 서식을 말하는 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같은 경우는요,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훈고예 등이요. 훈고예, 훈령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을 말하는 거고, 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관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조규, 조례규칙, 그 다음에 훈고예, 훈령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요. 자, 승인 기간 말했고, 자,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서식의 통보죠. 일단 승인 신청은요. 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입법 예고와 동시에 그 서식 목록과 그 초안을 첨부해서요.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서로. 이 경우에 서식 초안은요. 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그냥 컴퓨터로 작성해요. 워드나 이런 걸로. 그리고요. 관계 기관 간 사전 협의요.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요.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 서식의 통보요. 자, 승인 기관이 서식을 승인했다? 그럼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안을 첨부해서 그 문서로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승인 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그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식의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이요. 봤고요. 자, 행정기관의 업무 개념, 그죠? 네, 운영의 개념, 운영의 요소. 네. 일단 좀 추상적인 이런 문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업무의 개념은요. 와,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와, 좀 그렇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란 겁니까? 일단 업무는 어디서 하죠? 업무란 사무실에서 하죠. 사무실 작업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죠? 위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수가, 저장, 수가저, 활용, 수가저활 등을 정보 처리 과정 및 행정 업무의 국민에 그 대한 성과를 강조함에 국민과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뭡니까? 행정 과정까지 포함. 그래서 사무실 작업부터 당연히 들어가죠. 업무는.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활용 등 그 정보 처리 과정 및 행정 업무에 국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국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과 접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운영이요. 운영의 개념.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단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야죠.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과 그죠?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요.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이게 운영이에요. 다시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과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그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 관리 활동. 그래서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 관리, 그 다음에 국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품질 관리, 성과 관리. 키워드죠. 운영의 요소예요. 첫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안 업무 수행이에요. 자, 운영은 임무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 및 조직을 동원하여 이끌어가죠. 둘째, 조직 목표의 설정과 성취요. 자, 운영의 주된 임무는 조직 목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거죠. 다음 대상 영역이요. 활동 국면. 자, 운영의 대상 영역은 조직 전반에 걸칩니다. 조직의 성립, 생존,
발전에 관련된 여러 국면들이 모두 운영의 대상이 되죠. 복합적 과정이에요. 운영은 복합적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사 전달, 의사 결정, 통제, 계획, 조정 등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 네, 이런 거 기본서에 있던데. 자, 운영은 조직 내외의 그 재관계와 역동적 교호 작용을 합니다. 교호 작용. 그죠? 그래서 행정 환경과 조직 내의 하위 체제들을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이 있다. 교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다음이요. 정책연구,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정책연구 관리, 정책연구의 관리와 관련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그럼 심의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회 구성, 간사, 운영, 위촉위원 참여, 배제. 위촉위원 참여 배제는요. 가령 이제 그 군사기밀이라든가 국가기밀, 그 밖에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들은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참여 배제 기준. 그렇죠? 본인의 배우자, 그죠? 사촌인의 혈족, 이촌인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그 정책 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그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죠? 위원은요. 일단 정책 연구의 의의요. 일단 정책 연구란 뭡니까? 중앙행정 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하는 방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이요. 일단 심의합니다. 심의 사항은요. 일단 중앙행정기관은 정책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에 대한 심의를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자, 먼저 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이죠. 등에 관한 사항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연구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하겠죠. 그 다음 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이요.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정책 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에요. 자, 위원회 구성이요. 자, 인적 구성. 자,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10명 이상 30명 이하죠.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및 위원이요. 일단 위원장은 정책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 또는 국의 장이죠. 위원장. 자, 위원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사지죠. 자,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자, 위원회의 운영이죠. 자, 위원장이 소집 그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자,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제적위원 과반수로 개의를 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외우긴 쉽네. 위원장 소집, 제적위원 과반수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요. 자, 회의 개시 시 전체 위촉위원 중 여기서 이게죠. 개의를 할 때, 그죠? 자, 회의 개의 시, 자, 전체 위촉위원 중, 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위원회 운영했고요. 위촉위원 참여 배제되는 경우 언제요? 군사기밀보호법, 그래서 군사기밀이라든가 어떤 국가기밀 관련 사안이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등입니다. 자, 비밀로 사항이에요. 마지막 위원 참석 배제 기준이에요. 일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은요. 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혈족, 이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뭐죠? 동시에 연구계약 관한 사항의 심의, 자, 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 연구.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문서의 수정. 자, 결제받은 문서의 수정. 기출됐죠? 결제의 개념이요. 결제 개념은 뭡니까? 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 행정기관의 의사를요,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그 의사를 뭐하는 회의?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죠. 따라서 문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죠? 해당 장이 결제를 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며. 네. 그런데 기관의 장이나 결재권자를 위임받은 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서명을 받은 것은 결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제를 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해요. 그게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을 권한 있는 자가 의사 결정한 행위가 결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제받은 문서의 수정이요. 자, 원칙. 결제받은 문서의 자,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자, 수정할 때 자, 수정한 내용대로 제작성하여 결제를 받아 시행하죠. 근데 종이 문서의 경우 네.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이 자, 명백한 오류와 또 뭐야? 경미한 사항. 이런 경우에는요. 자,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자, 삭제, 수정하는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손을 그어서 삭제 또는 수정하죠. 그 다음에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 이때는요. 그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서명날인. 그다음에 문서의 자, 중요한 가로로 두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자, 삭제 또는 수정해요. 자,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 표시하고 서명 날인이요. 표시하고 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네 번째, 일부분 되게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자, 그 줄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 표시하고요. 관인으로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이때는 관인으로 날입니다. 서명이 아니라 관인으로요. 차이가 있죠? 문서 일부분 삭제 또는 수정할 때도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날인. 그렇죠? 명백한 오류, 경미한 상황인 경우 자, 그 수정할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줄을 그어서 수정합니다. 삭제 또는 수정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1세트 사무관리론 잘 봤습니다. 나머지 2세트도 전범위 학습 중요한 것 같아요. 전범위 학습. 전범위 학습이라는 게 기출, 그 다음에 출제 예상, 테마를 자 무작위로 섞었죠. 섞었습니다. 근데 무작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포토지에서 섞었다는 게 그 비율이 근데 같은 비율이네. 같은 비율이라는 게 진도별에 있는 카테고리를 똑같은 비율로 섞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관련된 테마도 그 비율에 맞게끔 문제를 구성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고 가장 좀 그런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짰고요.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 3세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